한두 달 만에 지금 대표님처럼 많은 매출을 내시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가능했던 가장 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메인만 해놓고 데이터대로만 소싱하고 매입했다면 이 정도 판매하는 거는 뭐 저보다 더 잘 판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이커머스 나고 살자 이하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 정말 특별한 저희 초대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리셀 사업 시작한 지 이제 2달여밖에 안 되신 대표님이신데 벌써 매출이 2,500만 원을 넘기셨다고 합니다. 이하살 카페에 닉네임 스틸보이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해설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리셀 사업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리셀을 시작해서 한 2개월 만에 총 매출 2,500 정도를 달성하게 된 스틸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여기 계신 저희 스틸보이님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신 분입니다. 왜냐면 저의 리셀 코칭인 리스타터 강의를 1기로 첫 번째로 신청을 해주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 대표님이시거든요. 수업이 저희가 코칭을 진행한 게 6월 달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코칭을 진행을 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날짜가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업이 저희가 6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수업 끝나고는 한 달밖에 딱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코칭 기간이었던 6월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코칭이 끝나고 대표님 혼자 시작하시고 7월 달에 이제 또 혼자 하시다가 1,500만 원이 되신 거잖아요. 사실 지금 여름이라서 저희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좀 오래 브랜드 유통을 한 사람도 매출 내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가 7, 8월인데도 불구하고 6월부터 시작하신 대표님께서 계속 이렇게 상승세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전업이신가요? 저는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거죠, 지금도? 네, 네, 맞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하고 계신데도 지금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계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님 분들께도 제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성장하실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또 오늘 저희 스틸보이님의 이런 노하우들을 한번 제가 사사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저희 대표님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얼굴 공개가 조금 어려운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스타터 1기 에이스로 거듭나신 저희 스틸보이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정말 단기간에 매출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수업 4주차 마지막 날 수업 때 저에게 당당하게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하살님, 저 이미 코칭비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당시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근데 사실은 뭐 어떤 일을 배우던 간에 한 2, 3개월 정도는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빨리 매출이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리셀 사업이 진짜 되는 사업이구나. 그게 바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매출은 1,000만 원 정도셨고 그 당시에 순이익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셨을까요? 15%. 15% 네. 정도. 그러면 1,000만 원에 150만 원 정도 순이익을 6월 달에만 달성하셨고 6월에 처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네. 제 코칭비는 당시에 99만 원이었기 때문에 코칭비를 빼고도 50만 원을 오히려 수업 받으러 오셔서 더 벌어 가셨어요. 그러시면 대표님 그 리셀 사업을 하시기 전에 혹시 하시던 지금 일 쪽이 온라인 쇼핑몰 쪽이신가요? 근데 전혀 관계없고요. 그냥 음,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를 그냥 다니고 계시고요. 네. 이쪽 온라인 사업 쪽이라면 관련이 없네. 혹시 지금 그러면 대략적인 계열만 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IT 계열. IT 계열 쪽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럼 아무래도 컴퓨터 만드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시긴 하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 리셀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브랜드 유통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 브랜드 유통업을 내가 부업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경비 좀 플러스 해보고자 네네. 유명 브랜드가 좀 있는데, 네네. 요시다 포터라고. 아, 네, 요시다부터. 네. 그때 당시에 탱커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잠깐 일본에서 그렇게 사와서 크림을 팔아봤는데, 바로 팔리더라고요. 바로 판매가 되셨고, 네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그때 남기셨었네요. 그때 거의 한 네. 20만 원 정도 남겼던 것 아, 같습니다. 20만 원 네. 남기셨고, 한 개에. 네네. 아, 좋습니다. 당연히 가져오실 때 세금 내고 이 정도 남으신 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세금을 다 처리하시고도 아마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 그 포터의 탱커 아이템이 정말 리셀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지금도 아마 찾아보시면 탱커가 제품이 굉장히 피가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또 이 맛을 보시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좀 없었다. 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이게 진짜 판매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끼셨고,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한번 배워가지고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가장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리셀을 하려면 내가 먼저 물건을 사야 되고, 그 살 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금액은 얼마로 좀 시작을 하셨을까요? 바로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2, 3천 정도. 2, 3천만 원 네. 정도? 적게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아, 네. 그래서 2,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셨고, 보통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리셀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작을 하게 되려면 물건을 저희가 먼저 사입을 해와야 되고, 그 사입해온 제품을 내가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판매가 되면 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고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구매 대행 혹은 이제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또 리셀로 좀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크림을 보시면 판매 내역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제품마다.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데이터만 보고서 물건 사버리면은 그냥 바로바로 팔리는데, 심지어 음. 저는 처음에 한번 팔아봤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바로 확신을 가지고, 다를 필요 음. 없이 그냥 바로 리셀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구매해오는 제품들이 다 브랜드 제품인 거고, 크림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구매를 하고, 그거를 또 판매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팔게 되더라도 사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브랜드 제품을 사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칭을 저희가 6월 달에 시작하고 첫 판매는 이제 수업하기 시기 전에 포터를 이제 판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업 듣고는 혹시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는 좀 판매가 얼마 만에 좀 일어났을까요? 어, 바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네, 수업을 첫날 들으시고, 첫날 제가 알려드린 소싱 방법 통해서 바로 구매를 하셨는데, 다음날에 그냥 올리시니까 네, 판매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격은 얼마짜리였나요? 그때가 네, 15만 원대? 15만 네, 원짜리? 네. 근데 그때는 네. 경험을 좀 해보고자 했던 거라서 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네. 5천 원, 6천 원 5천원, 정도. 6천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판매를 처음으로 또 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저희 경험이고, 또, 진짜 팔리는 애를 한 번 더 확신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이제 제가 코칭 때 알려드릴 때, 리세 하면은 사실 아이템을 구해오는 게 저희에게 중요한 일인 건데, 이 아이템을 가져오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국내에 저희 뭐 오프라인 가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국내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해외 오프라인 소싱처 혹은 해외 온라인 소식처, 이렇게 저희가 구해올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디서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전 아무래도 네,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좀 음,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일단은 온라인을 주로 하고 있고, 하살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해외 쪽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 보여서 해외 음,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시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좋습니다. 해외를 한번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근데 사실 이게 팔릴까라는 생각이 좀
해외는 들었던 게 아무래도 뭔가 이게 국내보다는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문을 하고 물건 받자마자 바로 팔려버려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또 바로 판매 네. 되셨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이것도 되는구나 해서 더 음. 적극적으로 매입을 시작했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게, 해외에서 사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구매하고도 이것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품도 쉽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외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도전 자체를 좀 못 하시는데, 정말 해봐야 돼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번 해보고, 와, 이거 되네만 느끼시면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국내도 아마 소싱을 해보셨을 텐데, 국내 소싱 했을 때와 해외 소싱을 했을 때 대략적인 마진율 차이가 좀 어떨까요? 가장 사실 궁금한 부분이 마진 쪽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네, 해외 쪽에서 먼저 찾은 다음에 네. 국내도 있는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는 편인데 거의 대부분은 해외가 더 마진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해외가 마진율이 조금 더 좋다. 네. 그리고 같은 제품을 찾을 때도 해외에서 그럼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비교하고 혹시 이게 국내에 있을까 해서 국내에도 찾아본 다음에 마진율이 좋은 쪽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거의 다 해외 네, 쪽이시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대략적으로 해외는 몇 퍼센트 정도 나오실까요? 한 10에서 15% 10에서 15% 네. 사이 정도는 충분히 보수적으로 좀 잡으시고 네. 국내에는 만약에 동일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기 전까지는 네, 거의 뭐 5% 음, 정도인 것 같아요. 5% 네. 정도. 어차피 근데 요거는 아이템마다 다르니까 네. 대략적으로 조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걸 파셨길래 하루 만에 또 이렇게 판매를 하셨던 건지 뭐 아이템은 어려우시더라도 카테고리 정도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액세서리. 네. 액세서리류. 액세서리면은 뭐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맞습니다. 자파 쪽으로 바로 판매를 하셨고 그게 말씀해 주셨던 게 15만 원대. 네. 이 제품을 판매를 하셨군요. 그럼 자파도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시나요? 네. 지금도 네,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이 굉장히 좀 저에겐 기억에 오래 남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판매하시기도 괜찮으실 겁니다. 리셀업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신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자파 쪽도 정말 꿀 아이템들 많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판매하시는 플랫폼은 뭐 다른 마켓에 안 하시고 크림만 딱 하고 계신 걸까요? 크림이 거의 주고요. 크림이 거의 주고. 네. 네. 나머지 뭐 스마트 스토어나 네, 흔히 말하는 머트발 음. 그쪽에서도 조금씩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머티발도 다 가입을 하셨어요, 대표님? 네.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판매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는 그냥 조금씩만 운영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는 네. 사실 크림보다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음, 조금씩 판매하고 있는 편입니다. 거의 주는 그러면 크림. 크림에서만 네. 판매를 하시고, 네. 좋습니다. 혹시 뭐, 저희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해외 쪽도 있어가지고, 스타렉스도 있고, 뭐 중국의 포이즌도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해외 쪽은 아직은 판매는 안 하시고요. 스타렉스도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네. 한 한두 개 정도는 팔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크림보다는 아직 그렇게 반응이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는 스타렉스에 판매를 해보셨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일반 사업자신 건가요? 그러시면?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간이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먼저 판매를 해보시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스타렉스나 포이즌을 판매를 하시는 이유가 사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형태로 마진율을 좀 올려나가는 그런 형태의 또 판매 형식인데 간이 사업자분들은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분들부터 판매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사실 이 온라인 사업,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고 한두 달 만에 지금 대표님처럼 많은 매출을 내시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가능했던 가장 큰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네. 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사실 적극적으로 매입만 하면 되는데 네, 소싱해서 매입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매입만 해놓고 데이터대로만 소싱하고 매입했다면
이 정도 판매하는 거는 뭐 저보다 더 잘 판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게 일단 크림의 데이터가 저희가 보고 접근할 수 있고 또 매입만 하면 판매는 문제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매입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매입을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낚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놓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싱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브랜드를 저희가 찾아보고 제품을 이제 찾아보고 소싱을 하는 요 활동에 있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카테고리도 뭐 의류, 신발, 잡화 등등 있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브랜드마다 정말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을 좀 정해야 소싱을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대표님은 좀 소싱을 진행하시는지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번 좋은 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도 브랜드를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뭐 크림에 들어가 보면 랭킹이 나오잖아요. 네, 네네. 랭킹에 있는 노출되고 있는 브랜드들을 먼저 좀 적극적으로 소싱을 했었고요. 음, 네, 그 중에 뭐 아이템을 찾아봤는데 이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최소 원가 대비 한 마진 10% 정도만 마진이 남는다고 치면은 네, 무조건 이거는 사입할 상품으로 소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기준이, 일단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제품, 무조건. 네, 크림에서 봤을 때, 랭킹에 있고, 좀 최대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제품 위주로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이제 소싱처에서 찾아봤을 때 무조건 10% 이상 남으면 소싱을 한다. 네. 이렇게 정도만 기준을 두시고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대표님. 네, 너무 좋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원가 대비 10% 이상 남는 게 근데 또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게 정말 많이 있으면 저희도 정말 놀면서 소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제품들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아마 많이 들이고 계실 거고, 그만큼 이 소싱에서 중요한 부분이 마진을 남기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신 대로 그냥 대표님께서는 실행만 하고 계시는 정도로 그냥 소싱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네.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아마, 대표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지독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시작했던 다른 분들보다도 심지어 부업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듣기로는 잠자는 시간도 많이 줄여가시면서 하고 계시다고. 네. 그만큼 진짜 여기에 집중하시고, 네. 실행을 하고 계시니까 매출 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너무 잘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싱을 하셔라. 우리의 리셀의 시작은 사실 소싱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매번 드려도, 소싱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먼저 써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네, 내 돈이 어찌됐든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을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밀고 나가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좀 불안감이 많았었는데요. 음, 이게 4주 동안 사장님 네. 밑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또 정신 개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신개조. 네. 제가 좀 잔소리 좀 많이 드렸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딱 그래서 네. 마인드셋이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셋이 좀 계속 생기셨고,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하고 계시죠? 네, 그 네. 정신으로 계속 사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수업 내내 사실 강조드렸던 게, 리셀 사업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쇼핑몰 업무보다도 저희가, 업무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간편하고 또 판매 방식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보자에서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또 소싱을 해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밀고 나가셔라 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흡수를 잘 해주셨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뭐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 있으시죠? 네, 무조건 팔아요. 무조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근데 사실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네. 소싱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퇴근하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네,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6시간. 네. 직장 퇴근하시고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음.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부업 시작을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주무시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이 리셀 사업에만 전념을 하고 계시다. 주말에도 하시나요? 주말이 없죠, 그냥. 주말에도 올인해서 음. 다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소싱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판매 단계로 저희가 넘어와서 이제 물건을 가져왔으면 판매를 해야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로 넘어가서 이제 여쭤보면, 사실 크림에서 판매한다는 정말 큰 장점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마케팅 자체도 크림에서 이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가격 입찰만 딱 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게 제가 장점으로는 말씀드렸지만 하시다 보니 단점으로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000원 경쟁이 계속 붙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최저가로 좀 올리시는 편인지, 대표님께서는 아니면 마진을 내가, 이 제품은 얼마, 10,000원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그 금액을 혹시 올려두시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상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만약에 가격대가 계속 무너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을 그냥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편이고요. 음, 만약에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세가 돌아올 거라고 보고 네, 제가 정했던 최소 마진은 지켜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품마다 좀 최대한 그때그때 맞춰서 네.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저가 경쟁이 사실 저도 좀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알람이 뜰 때마다 아마 계속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최저가 경쟁 붙으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초반에는 네, 저도 계속 따라 붙었었거든요. 경쟁을 초반에는 계속 네. 하셨고, 근데 이렇게 팔다 보니까 사실 명마진 날 때도 있고, 음, 나중에 제 재고 다 팔고 보니까 다시 가격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렇게 막 가격대가 무너지는 상품만 아니라면, 너 음, 먼저 팔아라. 나는 나중에 내 마진 챙기겠다. 이런 음.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간에 제가 카톡으로 잠깐 여쭤봤을 때 이런 말씀도 한번 해주셨었어요. 매출을 7월 달에 1,500만 원밖에 못 내서 너무 아쉽다. 나는 더 할 수 있었다.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더 못 산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구독자님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중간에 급전이 좀 필요한 일이 생겨서 중간에 사입을 멈춰버리게 됐었는데, 음, 제가 이때 소싱 해놨던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마진도 최소한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었는데, 이거 누가 전부 사버렸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미 선수를 뺏겨버려가지고, 네, 여기서 매출이 멈춰버려서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 8월 달은 좀 어떠세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금의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음, 네, 최소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은 꾸준히 네, 사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7월까지 판매한 거는 지금 다 받으신 상태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림의 또 장점이 이렇게 정산이 빠르다 보니까 금방 또 자금이 저희가 회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표님이 정말 매출을 잘 내셨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매출이 오른 것 같다. 이게 내 매출에 정말 기여를 했다. 라는 그런 요인이 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하사님이 강의해주신 대로만 따라서 아이고. 계속 끝났기 때문에, 아이고, 네, 제 강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셨는데, 대표님처럼 근데, 잘 판매하시는 분들을, 사실, 일반,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아마 오해를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소싱을 하다가, 한 제품을 뭐, 몰빵해서, 그게 제품이 터져서 매출이 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운 좋게, 그냥 소싱한 것들이 잘 판매가 되는 것만 잘 어떻게 구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유통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사는 것마다 다 잘 팔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저도
물리는 제품이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있고 지금도 여름 제품이 조금 남아가지고 던지는 제품들도 저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 잘 파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좀 어떠신가요, 대표님의 경우는? 저도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대요. 아, 네.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초반에 뭐 상품을 잘못 봤다거나 네, 품번을 잘못 봤다거나 약간 이런 음, 상품들이 저도 조금씩 있어서 네, 이런 제품들은 좀 손해를 좀 보고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손해를 어찌됐든 보시고 판매를 다 하시긴 하신 거죠? 네, 지금도 거의. 팔고 지금도 팔고 계시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매출이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도 사실 다 잘 파는 게 절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안 물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매출을 많이 올리셔야겠지만, 지금 시작하신 지 2달여 만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이렇게 내셨는데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들이 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 혹은 뭐 친구분들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나요? 자랑을 좀 하시나요? 근데 이번 달에는 좀 자랑을 한 편이었는데요. 아, 네네. 뭐 친구들은 뭐 그렇게 뭐 시큰둥하고요. 그냥 뭐 술이나 음, 한번 사라 약간 이 정도. 뭐 나도 한번 알려줘 이런 친구는 없나요? 생각보다 관심을 잘 안 갖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모님은 이제 택배 저 보내는 건 좀 도와주시거든요. 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안 나갈 때는 오늘 왜 이렇게 매출이 저조하냐? 약간 그 정도. 아, 네, 좋습니다. 대표님 정말 불과 3달 전, 5월 달만 하더라도 리셀을 아예 모르셨던 분이잖아요. 지금도 아마 대표님이 5월 달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리셀을 막 시작하고 싶다, 네,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성공의 요인, 딱 이거 하나는 갖고 시작하셔라 라고 혹시 좀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데이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나와 있어서 이미 음, 마인드셋만 갖춰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 딱 한 번만 해보시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무조건 팔아봐라. 네. 이게 사실 정말 실행력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만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한 번이라도 내가 팔아보기만 하면, 또 그게 재밌고, 또, 진짜 팔리네. 요 마인드만 갖게 된다면, 꾸준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셀을 해보고 싶은데, 정말 아직 시도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네, 실행을 해보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그냥 해주실 조언이나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한번 쭉 한번 해주세요. 근데 사실 뭔가 이렇게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뭔가 이게 신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세울 때도 사실 계획만 해놓고 뭐 고민만 해놓고 거기서 거의 끝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진짜 딱 저지르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딱 음, 한 번만 실행해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실행력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 강의의 슬로건도 그렇지만, 어, 꾸준하게 실행하라. 네, 실행을 또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네. 네, 정말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첫 번째 실행이 정말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이 리셀 사업을 하시면서 대표님이 정말 즐거웠던 점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을, 어쨌든 직장인이신데, 네. 이 사업이라는 거를 처음 내가 해보니, 무언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 물건을 팔아보고 돈을 벌어본다. 이런 경험이 또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더라. 혹시 좀 그런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도 살짝 얼떨떨하긴 한데요. 근데 사실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들 한 몇 개월치 월급인 셈이잖아요. 음, 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이 정도 매출을 내볼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생소했었고요. 음, 신기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 직장인들이 좀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 이직이라든지 뭐 잘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걱정거리들이 항상 있으실 텐데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약간 이런 음. 자신감도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대표님만의, 저희 스틸보이 대표님만의 사업적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번 달에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벨 4 크림 레벨 4가 되는 게 일단 음, 단기적인 목표고요. 그럼 레벨 4면은 2천만 원만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네. 네, 2천만 원. 네. 단기적인 목표가 2천만 원 넘기는 거.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제 월급 넘어서 네. 네, 전업셀러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아, 전업셀러. 네. 얼마의 순이익을 버시면 과감하게 좀 퇴사를 하실 건가요? 한 5, 600 정도? 5, 600? 아, 좋습니다. 네.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자, 이제 사실 성수기가 오고 있거든요. 저희 가을 제품부터 하면은 이 객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저희의 마진도 마진율이 올라간다기보다 마진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올 연말에 얼마까지 올라가실지 저 또한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2천부터 넘겨보시고 대표님께서 퇴사하는 그날까지 네, 500만 원의 순이익을 제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달성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달성하신다면 한 번 더 영상에 나와주시거나 혹은 카페에도 글 한번 더 작성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매출 성장하신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꿀팁도 많이 풀어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꼭 매출 성장해서 한 번 더 영상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스틸보이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